오늘은 연애 상담, 재회 상담, 거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특히 연애 상담도 연애 상담인데 재회 상담을 찾으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숫자적으로 더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연애 상담을 하는 곳에서 재회 상담을 하기 때문에 재회 상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드릴 거기는 해요. 한편으로 오늘 이야기는 연애 상담 전반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애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도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재회 쪽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별을 했어요. 재회를 하고 싶었을 때, 특히 상대가 단호할 때 제일 많이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우선은 검색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자료를 검색을 해보면서 사실 되게 많은 내용들을 보시잖아요. 근데 이 많은 내용들을 보시면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이렇게 하면 정말 재회가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인 걸까? 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의문이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낱낱이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찾으셨을 좀 의문이 날 만한 부분들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재회를 하려면 시간을 가져라.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좀 냉각기를 둬라?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 게 좀 싸가지가 없어 보이면 재회가 된다 라는 부분. 그리고 진심을 전달을 해봐라. 뭐 편지를 쓴다든지 이벤트를 해보라든지 뭐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오히려 네가 차단을 해봐라. 그리고 질투심 유발을 위해서 너에게 마치 다른 이성이 생긴 것처럼 SNS에 티를 내봐라. 혹은 잘 사는 척을 해봐라. 라는 것들, 그쵸?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재회의 방법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재회에 대한 고민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걸 하면 재회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재회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많이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여전히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들어도 진짜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나한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의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이 좀 확신이 생기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조언들을 왜 조언을 한다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지 라는 부분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사연 한번 좀 듣고 가실게요.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상대는 연애가 짧은 편이었고 저와의 연애가 6개월로 가장 긴 편이었어요. 걔도 저 같은 여자는 처음이라고 너무 좋다고 했었고요. 이별한 원인은 제가 상대의 폰을 보았고 여사친이랑 너무 길게 대화를 이어간 게 보여서 별 내용은 아니었고, 제가 오기가 생겨서 나 여친이 있지만 사실 너한테 마음이 가 라고 그 여사친한테 보냈어요. 여사친이 굉장히 어이없어 했고 다음날 남자친구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자기 모임에서 매장당한다고요? 미안하다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남자친구 그 모임 나가는 것도 싫었고 잘 됐다고 생각했기에 끝까지 사과를 안 했고 결국 이 싸움이 이별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 같은 여친은 처음이었을 것이기에 곧 후회하고 저를 잡지 않을까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연락이 언제쯤 올 것 같으신가요? 라는 사연이거든요. 남자분의 입장에서 이 사연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먼저 연락을 할 것 같으세요? 우리 같이 살펴봤던 조언들 중에 한 달 정도 공백기를 둬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공백기를 두는 동안 남자분 입장에서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돌아올 것 같으신가요? 혹은 그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자분이 먼저 연락을 해오면 그러면 재회를 할 것 같으신가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에요. 자, 이거에서 사실 문제를 못 느끼시는 분들은 내가 이 여자분이랑 같은 입장이신 분들일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여자분은 상대분은 연애가 짧았는데 나랑은 6개월이나 연애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긴 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여자가 처음이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나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 같은 여자는 아까운 여자니까 내가 연락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본인이 아쉬워서 연락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착각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남자분이 너 같은 여자는 처음이라서 너무 좋아라고 말을 했던 건
사실 그 순간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특히나 여자분들한테 많이 강조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부분이냐면, 남자분이 뭔가 표현을 해주면 그거를 곧이 곧대로 믿으시는 거. 제가 남자를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남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평생 고생을 안 시키겠다, 혹은 나만 믿어라, 너는 내가 책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남자가 했기 때문에 그 남자분에게 굉장히 의지를 하고 믿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진짜 진심이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진심이라는 거는 변해요. 저는 이 남자분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진짜 진심이니까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분이 여태까지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너가 정말 그런 가치가 있어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가치 판단이 쭉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남자분은 이 약속을 지킬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이 남자분이 결심이 바뀌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결심은 언제 바뀔까? 더 이상 내가 너랑 함께 할 수 없겠다라는 감정이 들게 되면, 내가 고생을 안 시키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니고, 내가 책임을 지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니게 된단 말이죠. 그게 뭔가요?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모든 걸 주고 정말 아껴줘야지? 이런 결심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우연히 남자친구 폰을 봤는데, 남자친구한테 사실은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알게 된 상태에서도 나는 이 사람에게 헌신을 다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너라면 내 감정이 그대로일 텐데, 근데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네가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꼭 바람이 아니어도 사람들마다 이런 너랑은 나 연애 못할 것 같아 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나면 감정이 식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감정으로 얘기한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뭘 믿어야 되죠?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너를 책임질게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 말들은 진짜 그 진심이 나와서 한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진심이 유지되게 노력을 해주는 게 어려운 일인가? 내가 뭔가 다른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이분이 결심이 바뀌는 거란 말이지? 자, 그럼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너 같은 여자가 처음이고 너무 좋았는데 왜 결심이 바뀌어가지고 싸우다가 이별을 했을까? 자, 이 남자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너가 나를 사칭해서 내가 나가던 모임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매장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과를 해달라. 라는 게 이 남자분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과를 했다면 이 남자분은 이 상황을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실수할 수 있지. 그리고 모임은 하나 버려도 돼요. 모임이 이거밖에 없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는 사회적인 불명예를 경험을 한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그리고 여사친이랑 너무 길게 대화를 이어갔다는 건 여자분 입장인 거지 남자분 입장은 아니었잖아요. 남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여자분도 별 내용이 아니라고 했을 정도로 여사친이랑 별 사이가 아니었는데, 그럼 네가 괜히 나 너한테 마음이 가라고 도발을 할 필요가 없는 사이였는데 이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남자분은 이해가 안 갔을 거고, 그쵸? 어쨌거나 남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불명예스러운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건 아쉽지만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매장을 당하고, 물론 그런 경험이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사과라도 해준다고 하면 헤어질 일까지는 아니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 사과했으니까 넘어가자, 앞으로 그러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모임을 찾아보면 될 일이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여자친구는 사과를 안 했어요. 본인이 한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가 매장을 당했든 말든 내가 거짓말을 한 거든 말든 이건 내가 잘못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태도를 보여준 거죠. 그러면은 남자분 입장에서는 이 여자분하고 사귄다는 게, 관계를 유지를 하고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결혼까지 간다는 게 본인에게는 어떤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자분이 이걸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상태에서
남자분이 이분과의 만남을 유지를 한다는 거는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여자분에게 거슬릴 것 같은 모임을 나가거나 혹은 그 모임에서 여자분이 거슬릴 것 같은 행동을 거기 있는 여자분이랑 관련돼서 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속한 모든 사회생활에서 여성이라는 존재를 다 배제를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난 여자친구에 대한 지조를 이만큼이나 지켜야 되니까 나는 여자랑은 절대 뭐 얘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신념이 있는 거면은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모임을 가든 그 모임에 있는 누구와 대화를 하든 여자친구한테 거슬릴 게 없으니까 남자잖아요. 그런데 나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자를 배제하고 움직일 순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은 단지 그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사회생활이 굉장히 제한되는 거예요. 본인의 의사나 신념과 상관없이. 그리고 남자만 있는 모임에 가거나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모임에서 난 매장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감수를 할 만큼 여자친구분이 가치가 있었는지 그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내가 아껴줘야 할 만큼 이 사람도 나를 아껴주는 사람인지 라는 게 중요한 건데 문제는 여자분은 남자분의 체면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주지 않았어요. 남자분의 감정을 배려를 해주지 않았어요. 이게 불만일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 부분인지는 의심스럽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도 좋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건데 그 사람의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거 전혀 배려가 없이 내가 맞으니까 넌 무조건 따르라는 방식이 맞는 건가요? 남자분 입장에서도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여자친구가 맞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오히려 남자분이 미안하다고 했겠죠? 그런데 남자분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불같이 화를 냈고 사과해달라고 했죠. 근데 여자분은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사과를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남자친구 그 모임 나가는 게 어차피 난 싫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남자친구가 매장당한 게 잘 됐다고 생각했다. 이래요. 이건 남자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일까요? 남자친구는 이런 행동을 보고 정말 나를 아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랑 대화가 잘 통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내가 끝까지 지켜줘야지 끝까지 함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남녀 간의 자존심을 이렇게까지 굽히지 않는 모습 매력적인가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을 때 남자분은 왜 이 여자분하고 헤어진 걸 후회를 하고 잡으러 와야 할까요? 지금 남자분은 이 연애로 인해서 손해를 봤거든요. 본인의 평판에도 굉장히 흠집이 생겼고 여자친구가 본인의 상처를 알아주지 않는 모습에서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어요. 진짜 얼마나 믿었겠어요. 이런 여자는 처음이었다 너무 좋았다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봤으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고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이런 경험을 또 하고 싶을까요, 남자분이 이 여자분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연애란 자존심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이 사례는 남자분이 명백하게 잘못했다고 할 순 없어요. 근데 명백하게 잘못을 했다고 치자.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지만 나는 잡고 싶다고 치자. 상대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까지 행동하는 게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한 길일까요?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리는 게? 연인 간에 중요한 건 사실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배려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가 틀렸을 수 있지. 근데 내가 감싸주면 안 돼? 내가 틀릴 수도 있지. 그걸 네가 좀 더 부드럽게 말해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서로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연애를 하는 게 서로 어떤 의지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틀리면 너는 내 편을 안 들어주는데? 자, 멀리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별을 하고 재회를 하고 싶을 때 냉각기를 가져라. 시간을 둬라. 질투심 유발 작전을 써라. 차단을 해라. 잘 지내 보여라. 라는 방법들을 이 여자분도 봤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여자분이 이 방법을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방법들을 제시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연애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봐요. 건강한 연애라는 거는 서로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놓치기 싫고 마냥 아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우리 서로 배려해주고 싶고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고민하고 그런 게 저는 정말 행복한 연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이상적인 연애를 여러분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애를 하려고 했을 때 자존심은 어디에 도움이 되나요? 자존심을 세우는 일은? 차단을 한다. 싸가지 없게 연락을 보낸다. 시간을 가진다. 이런 부분들은 자존심 세우는 행동이잖아요. 이 연애가 끝난 것에 있어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거나 내가 실망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회피를 하는 행동이란 말이죠. 사실 네가 잡으러 와달라는 건데 그럼 잘못은 내가 했지만 책임은 네가 지라는 거잖아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나요?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재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거든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상대가 소중하고 그 사람에게 잘 해주고 싶고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긴다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재회를 하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사실 여러분들의 의도를 왜곡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뭐하러 굳이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 되려고 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연애 상담, 좋은 재회 상담이라고 하면 목표점이 내 남자의 행복이 돼야 된다고 봐요. 재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 재회를 통해서 불행할 수 있다고 하면은 불행할 거라고 알려주는 것도 이 상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연애 상담이든 재회 상담이든 그 사람의 연애를 바로잡아주는 일이고 연애라는 건 결국은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불행하자고 연애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애가 그리고 우리가 할 재회가 굉장히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존심을 세우라 라는 솔루션이 무조건 안 통하는 건 아니에요. 통하기도 해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재회를 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정말 싸가지 없게 보내는 내용은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만났을 때는 정말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때였어. 내가 왜 너 같은 애를 만났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내 상태가 그랬던지라 사실 너에게 내가 잘해주지 못했던 것 같고 내가 나쁜 여자였던 것 같아. 그런 점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지금은 사실 내 레벨에 굉장히 잘 맞는 남자랑 잘 되고 있거든? 내가 이 사람이랑 알아가면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이게 원래 나였지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네 생각이 나네? 너한테 못 해줬으니까. 너도 너한테 어울리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냥 그게 다야. 너가 바랐던 일 다 잘 이루어지길 바라. 예를 들어 이런 연락 어떠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재회를 했다고 칩시다. 재회를 하고 나서 이런 연락을 나한테 했던 너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자,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애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결국 연애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서로의 삶을 공유를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럼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너에게 하려는 이 행동들이 너가 봤을 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지 이런 건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고 어떤 조언이든지 간에 그 조언을 내가 듣고 행동을 했을 때 상대분은 그 모습을 나로 기억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할 때 전문가가 해주는 말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맹신을 하시기보다는 이 관점으로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앞으로도 소중하게 여길 만한 행동을 내가 하는 걸까? 그게 아니면 재회를 해도 어차피 헤어질 거니까요. 지금 당장 재회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너를 아껴준다? 내가 그래도 너 생각을 많이 해줬다? 내가 너를 이해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 라는 부분들을 저 사람이 알아준다고 하면 그래 너가 그 정도까지 바닥은 아니었네. 그래서 너가 알긴 아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어떤 사람으로 그분에게 기억에 남고 싶으신가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미 했던 행동, 너가 받은 상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주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이 잘 재회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